네, 이제 다음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인데요. 사실 너무 한쪽을 기울죠. 전력 격차가 많이 나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라 뭐 그린베이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이제 패커스가 승리할 것 같은데 이 두 팀의 또 얽힌 히스토리 잠깐만 말씀을 네. 드리면 일라이 매닝이 NFC 플레이오프에서 그것도 이제 램보 스테디움 원정에서 업셋을 2번이나 했던 그런 인연이 있죠. 아, 램보 필드에서 2번 업셋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이언츠가 그 슈퍼볼 42, 46 두 번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페이트리어스가 우승했다. 근데 네. 이제 그 두 번의 우승이 페이트리어스를 결승에서 꺾은 것도 비슷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슈퍼볼까지 가는 과정도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즌 중에 잘 못하다가 막판에 이제 모멘텀을 타서 쭉 가서 그 모멘텀을 타고 슈퍼볼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 NFC 플레이오프에서 뭐가 있었냐면 상위 시드로 이제 홈 네. 경기를 펼치는 패커스 원정 경기를 펼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겨울에 플레이오프에 가서 원정 경기로 상대하기 힘든 램보 필드에 가서 일라이 매닝이 그 2번 다 패커스를 업셋을 하고 슈퍼볼 가서 2번 다 페이트리어스를 업셋을 했고 이런 약간 미러 이미지. 그리고 또 이제 슈퍼볼 2번 다 우승할 때도 기적적인 패스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이제 헬멧 캐치, 네. 또 한 번은 이제 매닝 투 매닝햄 롱 패스가 있었는데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말아 주실래요? 왜 그렇죠? 운명인가요? 아니요. 운명 그 너무 뭐 어쨌든 네. 근데 그래서 이 사실 그 두 슈퍼볼 그 과정을 보면 페이트리어스도 꺾었지만 그 전에 어려운 램보 필드 가서 패커스 2번이나 업셋했다. 근데 이제 패커스 긴 역사를 보면 플레이오프에서 램보 필드에서 거의 안 지거든요.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램보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패커스가 5번밖에 안 졌어요. 근데 그 5번 중에 2번을 최근에 일라이가 이뤄낸 거다. 그러니까 그 긴 역사의 패배의 40%를 일라이 매닝이 만든 거다. 그런 참 사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약간 뭐 질레 스타디움이 뭐 눈 오고 막 이러면 그렇죠. 이제 겨울에 약간 던전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날씨로만 놓고 봤을 땐 램보 필드가 거의 끝판왕급이거든요. 그렇죠. 툰드라죠, 툰드라. 네. 프로즌 툰드라라고 그러니까요. 아이스볼하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좋은 추억은 있는데 그 추억이 이번 주에는 뉴욕 자이언츠에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가 사실 이제 최근에 7연패 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쿼터백 세대 교체를 하면서 젊은 쿼터백이 이제 성장통을 겪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사실 그보다는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쿼터백에게 충분히 패스할 시간을 못 주고 패스러시한테 그냥 먹힌다. 그 데니얼 존스가 보면 패스러시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패스러시가 강하더라도 세컨더리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텐셜은 보여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 취약한 게 지금 자이언츠의 7연패의 원인 중에 하나고, 또 네. 하나는 그 신인 쿼터백이 있으면 사실 이제 러싱 공격이 도와줘야 되는데 세이콘 바클리가 올 시즌 부상으로 재기량을 못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펜시브 라인도 안 좋은데 러싱 공격까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신인 쿼터백이 오펜시브 라인 안 좋은 것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러싱 공격까지 도와주지 않는 거를 다 극복해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커스를 상대로 했을 때는 그 패커스가 수비에 있어서 패스러시는 강한데 런 디펜스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런 디펜스가 리그 26위로 매우 취약한데 자이언츠가 말씀드린 것처럼 런 공격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공략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결국 또 데니얼 존스가 공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올 시즌 꾸준하게 잘해주는 자데리어스 스미스, 프레스턴 스미스가 들어와서 패스러시를 강하면 상당히 좀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자이언츠가 하나 공략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 그러면 그린베이 패커스가 올해 수비에서 유난히도 상대편 타이드엔드들한테 좀 취약합니다. 그런 경기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 49ers 상대로 할 때 조지 키틀한테 완전히 뚫렸었잖아요. 특히 이제 뭐 61야드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129야드를 허용했었거든요. 전 디트로이트랑 할 때 호킨슨한테 털렸던 그렇죠.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유난히 그 그린베이의 수비에서의 아킬리스건은 상대 타이드엔드한테 많이 뚫린다. 그래서 뉴욕 자이언츠도 옛날 패커스를 공격을 할 때는 타이드엔드 에반 앵그랩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패스러시가 들어오기 전에 빠른 패스로
그 에반 앵그램에게 언더니스 패스로 공격을 해나가면 어떨까. 특히 이제 에반 앵그램이 타이덴드지만 스피드는 리시버급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매치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패커스 입장에서 보면 패커스도 최근에 좀 안 좋은 트렌드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원정에 가서 최근에 좀 약점을 드러내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원정에 가서도 대패를 했었지만 그 전에 원정 경기가 뭐였냐면 차저스 원정이었거든요. 그때도 26대 11로 의외의 대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캘리만 가면 그렇죠. 캘리포니아 가면 네. 안 좋은 그런 어떤 기억을 만드는데 이번 주도 원정 경기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패커스가 두 경기에서 그 뭐 차저스, 49ers 상대로 졌던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강한 패스러시에 에런 로저스가 많은 색을 당하고 공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뉴욕 자이언츠는 패스러시가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날 사실은 그 49ers 경기에서 다쳤던 오펜시브 태클 브라이언 블라바가 아마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자이언츠 패스러시가 넘을 상대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고 보면 블라가는 거의 매년 다치는 것 같아요. 좀 부상이 좀 많은 선수죠. 네. 그리고 이제 49ers 경기 패배 후에 라플러 감독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에런 존스, 러닝백 에런 존스를 조금 더 활용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게 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럼 이제 이번 경기에서 에런 존스를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자이언츠가 런 디펜스도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 자이언츠한테는 홈 경기지만 상당히 좀 버거운 경기가 될 거다. 그래서 패커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예측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경기인데 어찌됐든 이글스가 그래도 마이애미 돌핀스와는 어쨌든 좀 다른 기조잖아요. 마이애미는 탱킹을 이제 천명하고 이제 상위 시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어떤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인데 이 경기의 향방이 사실 이진만 위원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관심 갖고 보는 경기입니다. 관심 갖고 보지 않으세요? 저요? 전 남의 일이라. 알겠습니다. 사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16경기를 이제 재밌게 보긴 하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게 그렇죠. 이 경기를 정말 끝까지 봐야 되나 싶은 경기도 그러게요. 있고 그런 경기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저는 대표적으로 좀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한테는. 그래서 승리는 이글스. 뭐 이거는 뭐 저는 늘 탱킹하는 팀의 반대편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벵갈스와의 경기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글스는 지난주에 시옥스한테 패함으로써 5승 6패가 돼서 지금 이제 승률이 5할 이하로 떨어졌죠. 네, 이제 댈러스랑 한 경기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한 경기 차이가 됐는데 잔여 경기를 보면 나머지 5경기를 보면 이글스가 가진 나머지 잔여 경기 스케줄이 리그에서 제일 쉽습니다. 5경기가 어떠냐면 마이애미 원정, 뉴욕 자이언츠, 레드스킨스 원정, 달라스, 그 다음에 뉴욕 자이언츠 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스 포함해서 5개 팀을 보면 합해서 승률이 2할 6푼인 팀들이고요. 달라스를 제외하고 보면 승률이 1할 9푼인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지구 선두 경쟁에서는 유리하죠.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승률이 5할 이하이고 한 경기 차이로 뒤져 있지만 지금 이글스 입장에서는 잔여 스케줄을 보면 충분히 희망을 갖고 해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스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아직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 이글스 수비의 올 시즌 강점은 물론 이제 지금 세컨더리가 많이 낮이기도 했지만 런 디펜스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시옥스한테 상당히 뚫렸어요. 시옥스가 지난주에 174야드를 얻으면서 이제 러싱 공격으로 상당히 이제 승기를 잡았었는데 이번 주 상대하는 마이애미 돌핀스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마이애미는 이미 시즌 중반에 캐니언 드레이크를 트레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최근에 이제 마크 월튼까지 방출을 하면서 지금 뭐 러닝 게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별로 없어요. 러닝 게임 자체가. 그래서 지금 게임이 없죠, 그냥.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피츠패트릭이 많이 뛰는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글스의 러싱 디펜스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글스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세컨더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 패스러시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러셀 윌슨도 색을 6개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러시와 세컨더리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츠패트릭의 패스 공격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이글스도 공격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글스 수비가 승리를 안겨다 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워낙에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러닝백 자원이 없다 보니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피츠패트릭만 막아내면 막을 수 있는 팀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글스의 수비가 뭔가 이제 오히려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패스만 막으면 된다. 그렇게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LA 램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앞서 잠깐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의외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LA 램스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램스, 그래서 카디널스의 승리. 저는 카디널스의 승리. 알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그 지난주에 그 경기 더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사실 이 승패 예측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더라도 크게 뭐 상관이 없다라는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네, 편한 마음으로 이거를 없어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되면 좀 과감하게 한번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의외로 이제 LA 램스를 좀 애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라마 잭슨의 그것과는 비할 적이 아니긴 하지만 칼로 머리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빌리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패스 능력도 갖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LA 램스가 애를 먹었던 그 포뮬러를 카디널스가 그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6드라이브 연속 터치다운 같은 그런 그렇죠. 드라이브를 만들어내진 못하겠지만 그 절반만 간다고 해도 뭐 충분히 램스를 상대로는 해볼만 하지 않나. 뭐 압도하겠다, 뭐 압도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 라이벌 간의 맞대결인데 첫 맞대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홈에서. 그리고 이제 제로드 고프가 이 색을 당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저희가 하는데, 올 시즌 색 1위 챈들러 존스거든요. 존 존스의 동생. 그렇죠. 그래서 존스가 고프를 괴롭힐 거다. 굉장히 혼내줄 수 있지 않을까. 혼내준다. 교육한다. 네. 아위를 혼내준다 유. 영어인가요? 아이서울 유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 의외네. 김민준 아나운서를 뽑았는데 저 램스 가셨어요? 저도 카디널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디널스 지금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업셋일 수 있는데 카디널스의 승리를 저도 예상합니다. 이거는 아쉽네요. 야심차게 준비해 왔는데. 아이 참.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지금 올해 램스를 보면 램스 공격은 우리가 알던 작년의 램스가 아니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뭐 경기 볼 때마다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일단 타드 걸리도 작년에 우리가 알던 타드 걸리가 아니지만 제러드 고프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냐면 11월 내내 터치다운 패스가 하나도 없어요. 제러드 고프가 첫 두 시즌에 제러드 고프로 돌아왔어요. 제프 피셔 밑에 있을 때의 그때 제러드 고프예요. 그러면서 램스 팀 전체적으로 최근 3경기에서 터치다운이 단 1개. 이렇게 지금 무기력한 공격이다. 근데 물론 이제 그 3경기 상대가 수비가 강한 팀들이었긴 했어요. 스틸러스, 베어스, 레이븐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대가 강한 수비라고는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알던 램스라고 생각해보면 3경기에서 터치다운 하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 정도는 어쨌든 안 좋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 시즌 램스의 경기당 평균 득점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냐면 22.6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카디널스의 올 시즌 평균 득점이 22.5점이에요. 네. 22.6 대 22.5.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득점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두 팀이 올 시즌 상대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까 이제 벵갈스가 제츠를 참 운도 없게 안 좋은 타이밍에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디널스는 지금 램스를 참 운 좋은 타이밍에 만났다. 그래서 이것도 참 운이 좋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램스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카디널스도 최근 3경기를 보면 지구 1위 49ers와의 2경기를 상당히 대등하게 펼쳤죠.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템파베이와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다 아깝게 패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 경기는 이제 뭐 세인츠한테 패하긴 했었지만 또 그 전 3경기에서 3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램스보다 좋다. 지금까지 성적을 보면 램스가 더 좋긴 하지만 네. 팀 분위기, 어떤 상승세를 타는 이런 걸 보면 카디널스가 좀 더 낫다. 그리고 졌던 경기들 중에 대부분이 젖잘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카디널스는 바이 위크를 쉬고 나온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램스의 공격을 말했는데 램스의 수비를 한번 볼까요? 에런 도널드라는 확실한 패스러셔가 있기 때문에 네. 램스가 패스러시 훨씬 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양 팀의 색 개수가 29개로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챈들러 존스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패스러시에 대한 어떤 그 역량도 비슷한 것 같다. 이게 수치상으로 볼 때. 네. 그런데 그러면 양 팀 패스러시가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패스러시에 어떤 쿼터백이 더 잘 되어갈 할 것이냐? 카일러 머리다. 그렇죠. 그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카일러 머리가 그 패스러시에 대한 대응력도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도 카디널스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카디널스의 약점이 뭐냐면 런 디펜스가 올해 상당히 취약한데 다행히 타드 관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카디널스가 수비에서 그 램스를 상대할 때 그 제러드 거스의 안전장치인 쿠퍼컵을 잘 막아주면 상당히 램스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카디널스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띠고 있는 크리스천 커크나 레리 피츠제럴드를 이용한 숏 패싱 게임을 잘 이어간다 그러면 공격에서도 의외로 램스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업셋은 업셋이지만 네. 작은 업셋으로 저는 카디널스가 승리할 것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이 카디널스의 업셋을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는데 약간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 다른 경기도 있으니까. 네. 다음은 이제 LA 차저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 두 팀의 경기도 지금 4승 7패 3승 8패라 이게 플레이오프와는 좀 멀어졌어요. 그렇죠. 네. 두 팀 다 뭐 플레이오프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네. 일단 브론코스는 보면은 지금 오펜시브 라인에 부상으로 100% 아닌 선수가 3명이에요. 5명 중에 3명이 지금 100%가 아니라는 네.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런 블락킹도 잘 안 되고 브랜든 앨런이 이제 지난주 버플러와의 경기에서 82야드 패싱, 노 터치다운, 인터셉트 하나, 그다음에 색 4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정말 완전히 무기력했죠. 그러면서 이제 듀롤락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듀롤락이 저는 이제 투입돼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이제 그 평가 차원에서라도 듀롤락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라도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당장 이 경기에 있어서 듀롤락이 투입된다고 해도 승패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 경기부터 신인이 부상을 당하고 와서 첫 경기에서 큰 활약을 기대하기 좀 무리지 않느냐. 그리고 또 상대하는 차저스가 또 수비는 나름 또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4승 7패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차저스의 전력이면 4승 7패 기록하면 안 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비가 꽤 강해서 어떤 그 모습이냐면 지난주에 브론코스가 상대했던 빌스 수비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리그 전체 순위가 5위, 빌스가 3위였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패스 수비가 상당히 강해서 이제 브랜든 앨런을 괴롭혔는데 차저스의 패스 수비가 리그 4위예요. 빌스가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고 강한 수비다. 네. 또 브론코스가 그 수비에서도 보면 지난주 그다음에 그 지난주 바이킹스 경기, 빌스 경기를 보면 상대편이 노허들 어펜스로 나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나가더라. 그런데 그거를 차저스도 보고 나올 거다. 근데 차저스도 공격에 좋은 웨폰들이 많이 있다. 네. 타이드엔드 헌터 헨리, 와이드 리시버 마이크 윌리엄스, 키넨 알렌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 뭐 빠른 패스, 언더니스 공격, 또 딥 패스까지 적절히 잘 섞어갈 수 있는 웨폰들이 있기 때문에 차저스도
브론코스의 지난 2경기 필름을 보고 나온다 그러면 브론코스의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덴버 브론코스가 뭐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지금 차저스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승 7패를 기록하고 있긴 해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7패가 모두 원 포지션 이내였다. 그쵸. 상대가 어떤 팀이든.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나만 더 기록을 했으면 이게 뭐 진짜 11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들이었고 아니면 필드골이면 동점 내지는 역전이 가능한 그런 경기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못했다는 게 LA 차저스의 올 시즌의 한계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못할 만큼 덴버 브론코스가 강한 팀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오클랜드 라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AFC 서부지구 라이벌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이 경기가 사실 이제 양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 게 캔자스시티 칩스도 의외로 처음에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많은 경기를 좀 흘렸고 오클랜드 라이더스는 어쨌든 이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6승 5패 여전히 플레이오프가 좀 사정권 안에 있는 느낌이라 이 경기의 어떤 행방이 뭐 지구내 어떤 순위 그리고 이제 향후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좀 영향을 크게 끼칠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여전히 이제 지구 1위 경쟁을 펼치는 팀들이고 지금 칩스는 1위고 레이더스는 2위인데 레이더스가 지금 만약에 플레이오프가 시작하더라도 지금 와일드 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물론 타이브레이커를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와일드 카드에 지금 진출하는 팀의 성적이 6승 5패니까 그렇죠. 딱 그 성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두 팀 다 지금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들의 치열한 대결이 되겠죠. 네. 근데 이 경기를 이제 뭐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잠깐 짧게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구 라이벌이면서 이 두 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슈퍼볼 1, 2 첫 두 번의 슈퍼볼에 AFC를 대표해서 진출해서 그린베이에게 대패했던 팀들이다. 그래서 칩스가 슈퍼볼 1에 진출해서 패커스에 35대 10으로 대패했었고요. 레이더스가 슈퍼볼 2에 진출해서 패커스한테 33대 14로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통점, 공통의 아픈 히스토리를 공유하는 팀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이제 대결을 좀 보면 일단 이 두 팀이 올 시즌 2주차에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패트릭 마홈스가 2쿼터에만 터치다운 패스를 4개를 하면서 28대 10으로 대승을 했었어요. 네. 상당히 쉽게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대결에서도 승패의 관건은 레이더스가 칩스의 패싱 공격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레이더스가 사실 이제 세컨더리가 상당히 취약한데 어느 정도 취약하냐면 지난주 제츠에게 대패를 하면서 샘 다놀드에게 엄청난 활약을 하게끔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다놀드가 뭐 라비 앤더슨이라든지 브렉스턴 베리오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300야드 이상 패싱을 하면서 그 뭐 패싱 공격으로 상당히 재미를 봤죠. 샘 다놀드를 활약시켜줬다. 그렇죠. 샘 다놀드가 이제 유령을 보는 게 아니라 활약할 수 있는 선수로 이제 발돋움 시켜줬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레이더스가 최근 그 몇 경기를 보면 패스러시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패스러시가 의외로 다시 이제 시즌 초 모습으로 돌아가서 패스러시가 잘 안 되면서 다놀드는 이제 활개를 쳤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번 주에 상대할 그 칩스를 보면 다놀드를 상대했던 것처럼 패스러시가 안 되면 큰일 난다. 다놀드가 패스러시를 피해서 이렇게 패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면 마홈스는 파켓에서 롤아웃해서 난리를 칠 거다. 그리고 리시버들을 비교해 보면 칩스의 리시버 타이드엔드들은 제츠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레이더스의 세컨데리가 지난주처럼 경기를 하면 칩스한테 그냥 에어레이드를 당할 거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칩스도 보면 지금 타이릭 힐 선수가 이제 부상이 있긴 한데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출전을 못한다고 해도 칩스 리시버들은 좋은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그렇죠. 세미 와킨스, 그다음에 뭐 미콜 하드먼.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주차 이 두 팀의 대결에서 큰 활약을 했던 디마커스 로빈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트래비스 켈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패싱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다.
또 레이더스 입장에서 한번 레이더스 공격 입장에서 한번 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제츠에게 패했던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제츠의 강한 런 디펜스에게 좌시 제이콥스가 런 공격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렇지 다를 않을 것이다. 거다. 다를 네. 거다. 그러니까 칩스의 러닝 공격은 약하기 때문에 러싱 디펜스. 레이더스가 그렇죠. 그래서 레이더스가 이번 주에는 러닝 공격을 어느 정도 할 거다. 그렇다고 그러면 레이더스는 이번 주에 어떤 전략이냐? 지공으로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이컵스 중심의 러닝 공격을 계속하면서 칩스의 리시버들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격권을 최소화해라. 뭐 그런 작전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겼죠. 레이더스가 이제 공격을 러닝 공격 중심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넘버 2 리시버 헌터 렌프로가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비뼈 그렇죠. 부상으로 지금 이제 시즌 아웃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패싱 공격이 더 힘들어진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제이콥스에 좀 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누가 승리할 거냐 이런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마홈스가 칩스 주전 쿼터백이 된 이후로 네. 지금 레이더스를 3번 만났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4번째가 되는데 레이더스가 지금 3전 전패고 네. 3패가 다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더스 세컨더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마홈스라는 폭발력 있는 쿼터백이 이끄는 패싱 공격하고는 상당히 안 좋은 매치업이다. 근데 그게 지금 뭐 달라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칩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궁금한 점이 패트릭 마홈스가 과연 스탯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해요. 그렇죠. 네, 라마 잭슨급의 또 스탯을 뽑아내는 거 아닌지. 네. 그러니까 뭐 패싱 야드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뽑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경기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경기 흥미로운 포인트에서 한번 이렇게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AFC 동부지구 선두 그리고 AFC 남부지구 선두끼리의 맞대결도 하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일단 라마 잭슨과 비슷한 디션 왓슨이 다시 한번 페이트리어스를 업셋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레이븐스가 페이트리어스를 상대했던 모습,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졌지만 카우보이스가 페이트리어스를 상대했던 모습,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텍사스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트리어스가 그만큼 두 경기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스포츠에서 승패는 매치업이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의 한번 매치업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그 텍산스가 페이트리어스를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페이트리어스의 커버 제로 스킴을 이겨내야 한다. 레이븐스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러려면 코너백들하고의 1대1 매치업을 와이드 리시버들이 이겨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커버 제로 스킴에서는 코너백들이 1대1로 이제 매치업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다 블리츠로 이제 보내는 것까지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시버들이 코너백들을 상대로 1대1 매치업을 이겨줘야 모든 선수들을 블리츠로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블리츠를 자꾸 이제 떼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텍산스 리시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 보면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텍산스 와이드 리시버 진영이 전 리그 정상급인 것 같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부상에서 복귀했던 윌 플러가 있으면 윌 플러, 디안드레 호킨스, 거기다 이제 케니 스틸스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리시버들이 많이 있고 1대1로 그냥 스피드만으로도 코너백을 따돌릴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매치업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 매치업에서 텍산스가 가능성이 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가 가는 부분이 과연 스테픈 길모어랑 디안드레 호킨스랑 이제 1대1로 매치업이 될 텐데 과연 어떤 성적이 나올까? 근데 이제 길모어는 호킨스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이제 코너백들이 풀러하고 스틸스까지 막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맞는데 일단 어쨌든 이제 둘이 매치업이 붙었을 때 홉킨스가 길모어를 떼내고 이제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길모어가 홉킨스를 묶어둘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요. 그 대결 자체도 이제 정상급 코너와 정상급 리시버 간에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텍산스는 타이랜드 데런 셀스까지 올 시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 언더니스 패스까지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컨더리를 상대해서
좋은 공격의 좋은 공격의 옵션들이 많다. 네. 패싱 공격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텍산스의 리시버들 매치업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이븐스보다 그 리시버들이 더 좋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더 좋은 매치업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결정적으로 라마 잭슨을 막지 못했던 건 수비진 라마 잭슨을 못 건드려서였거든요. 근데 디션 왓슨이 못 건드리는 선수냐? 아니죠. 왜냐면 이 선수는 오히려 색을 많이 당하는 선수지 못 건드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레이븐스보다 오히려 그 세컨데리를 향한 그 리시버 진영의 매치업은 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펜시브 라인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레이븐스는 올 시즌 보면 경기당 1.8개의 색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텍산스 오펜시브 라인은 경기당 3개 이상의 색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펜시브 라인이 디션 왓슨의 경기 흐름을 망쳐서 패한 적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올 시즌 이제 텍산스가 7승 4패잖아요. 그래서 그 4패했던 경기와 7승 했던 경기에 좀 몇 가지 스탯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좀 보기 위한 건데 네. 4패했던 경기를 보면은 디션 왓슨이 색을 21개나 당했어요. 그 경기당 5.3개. 7승 경기에서는 11개밖에 안 당했어요. 경기당 1.6개. 그러니까 5.3개 대 1.6개죠. 네. 그다음에 터치다운 개수를 보면 4패했을 때는 경기당 1개밖에 안 돼요. 근데 7승했을 때는 경기당 2.3개. 인터셉트가 4패했을 때는 경기당 1개, 7승일 때는 0.4개. 그다음에 패싱 야디지가 4패했을 때는 경기당 226야드, 7승했을 때는 경기당 285야드. 그다음에 패스 성공률이 4패했을 때는 65%, 7승했을 때는 71%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러시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왓슨의 패싱 공격이 원천 봉쇄를 당하더라. 그리고 패스러시가 좀 완화되면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승 할 때의 그 디션 왓슨 스탯을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경기당 색 1.6개, 터치다운 2.3개, 인터셉션 0.4개. 네. 이게 올 시즌 라마 잭슨의 평균 스탯입니다. 라마 잭슨이 올 시즌 평균 스탯이 색 1.8개, 터치다운 2.2개, 네. 인터셉션 0.46개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러시를 어느 정도 잘 막아주면 디션 왓슨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라마 잭슨급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기록상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스러시가 이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레이븐스 경기와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븐스가 페이트리어스를 상대로 무려 210야드를 뛰었거든요. 그때 이제 라마 잭슨도 61야드를 뛰었었는데 텍산스의 러싱 공격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면 텍산스는 아까 이제 뭐 승리했던 경기, 패했던 경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졌던 경기에서는 평균 135야드, 이겼던 경기에서는 평균 138야드, 졌던 경기에서 왓슨은 평균 24야드, 이겼던 경기에서는 평균 29야드. 무슨 말이냐면 승패와 관계없이 그 텍산스의 러싱 공격은 큰 차이가 없다. 그냥 고만고만하다. 그렇죠. 레이븐스와 비교할 만한 러싱 공격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디션 왓슨도 상당히 좋은 그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고 말하지만 그 러싱에 있어서는 라마 잭슨하고는 급이 아직은 좀 다른 것 같다. 아직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왜냐면 라마 잭슨은 뭐 패트리어츠뿐만 아니라 어떤 팀들이랑 상대를 해도 진 경기에서도 심지어 이제 라마 잭슨을 건드리지 못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레이븐스 경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왜냐면 레이븐스가 페이트리어스 이겼으니까 그 경기를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쿼터백이 둘 다 듀얼 스랙 쿼터백이라는 거는 비슷하지만 두 팀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다른 팀들이에요. 네. 두 번째로 레이븐스가 텍산스보다 패싱 공격이 더 약한데 페이트리어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페이트리어스의 그 강한 수비가 그 레이븐스 본인들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그러니까 패스러시가 들어와서 원천 봉쇄하는 것을 피하면서 네. 턴오버를 최소화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트리어스에게 쉬운 득점 찬스를 안 줬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페이트리어스의 강한 패스 디펜스보다
페이트리어스의 약한 러싱 디펜스를 잘 공격할 수 있는 퍼스넬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퍼스넬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이븐스가 페이트리어스를 공략하기에 더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텍산스는 그 퍼스넬이 아니다. 그래서 매치업으로 봤을 때 레이븐스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텍산스가 레이븐스의 위닝 포뮬라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텍산스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디션 왓슨을 최대한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점인 패싱 공격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오버를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페이트리어스가 공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득점을 많이 생산해내지 못했는데 턴오버를 안겨주면 그걸 가지고 쉽게 득점을 한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 패싱 공격을 잘 풀어가긴 해야 되지만 러싱 공격도 섞어가야 된다. 아까 뭐 레이븐스만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패싱 공격으로만 풀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페이트리어스는 빌 벨리책이 이끄는 수비이기 때문에 원 디멘셔널한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벨리책과 페이트리어스 수비가 적응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러싱 공격이 레이븐스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섞어가야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칼로스 하이드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븐스하고 좀 반대인 게 그 텍사스는 패싱 공격으로 먼저 수비를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 러싱 룸이 생겼을 때 칼로스 하이드가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페이트리어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페이트리어스가 이제 최근 3경기에서 공격이 뭐 부상도 많고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서 평균 득점이 최근 3경기에서 16.7점이거든요. 상당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20점 이상, 30점 가까운 고득점 대결로 펼쳐가야 유리하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텍사스 오펜시브 라인이 페이트리어스 패스 러시를 그렇게 잘 막아주고 턴오버도 안 하고 또 러싱 공격도 잘 섞어가면서 해서 진짜 30점 가까이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저는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페이트리어스가 공격이 약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페이트리어스가 휴스턴보다 수비가 더 강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달라스를 상대로 해서 올린 평균 득점이 16.7점인데 네. 이거보다 많은 득점을 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텍산스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해내기 어려울 거고 페이트리어스가 최근에 보였던 16.7점이라는 평균 득점은 휴스턴보다 강한 수비를 상대했었을 때 나온 거고 휴스턴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페이트리어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땡큐인가요? 페이트리어스가 이긴다고 해서? 아니요, 뭐 이제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제 승부 예측은 패트리어츠 이길 거라. 그렇죠. 네. 기승전 페이트리어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제가 굉장히 좀 흥미가 가는 매치업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폰 길모어와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의 어떤 맞대결. 그렇죠. 상당히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트리어츠의 수비진이 과연 이제 디션 왓슨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가 이제 또 시드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두 팀은 다른 지구에 있었으면 사실 둘 다 지구 선두일 수 있는 두 팀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선두 팀들이 워낙 잘해서 지금 두 팀 뭐 바이킹스는 지금 동률이지만 타이브레이커에 져서 네. 두 팀 다 지금 현재는 와일드카드 포지션에 있는 팀들의 대결입니다. 근데 이 두 팀 하면 또 이제 최근 히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두 팀이 2015년 와일드카드에서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네소타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바이킹스가 거의 다 이긴 경기를 마지막에 이제 키커 블레어 월시가 27야드 필드골을 미스하면서 시옥스가 네. 원정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참 이게 바이킹스는 참 이게 참 아픈 추억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있지만 또 바이킹스는 또 뭐가 있냐면 1998년에 그 바이킹스가 15승 1패로 리그 전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 1번 시드로 갔었는데 NFC 챔피언십에서 애틀란타 펠콘스를 만났는데 그때도 또 필드골을 미스하면서
그 15승 1패라는 성적을 낭비하면서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했던 그런 좀 키커들의 중요한 순간에 킥 미스에 따라서 좀 바이킹스가 좀 아픈 추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경기를 좀 보면 두 팀의 전력이 전 상당히 팽팽한 것 같아요. 일단 양 팀 모두 공격의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상당히 좋죠. 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더 보강이 됐다. 왜 그러냐면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 타이랜드 얼브 스미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면서 카일 루돌프와 좋은 타이랜드 조합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옥스 같은 경우에도 2년차 러닝백 라샤드 페니가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폭발을 하면서 그렇죠. 뭐 크리스 칼슨과 좋은 원투 콤비를 이룰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좋은 러닝백이 하나 발굴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레이스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도 러닝백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점이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두 팀 다 사실 공격력이 강화되는 게 상당히 뭐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비에서도 보면 두 팀 다 상당히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두 팀 다 4-3 시스템을 쓰면서 디펜시브 엔드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일단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의외로 갑자기 출장을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자데이비안 클라우니 그다음에 지기 안사 이 두 명의 북엔드 디펜시브 엔드가 상당히 막강하죠. 그다음에 바이킹스도 두 명의 디펜시브 엔드 다니엘 헌터와 에버슨 그리핀 이 두 명의 패스러시가 상당히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 팀의 어쨌든 그 패스러시 그다음에 세컨더리도 양 팀이 상당히 강해서 수비도 상당히 탄탄하다. 그래서 두 팀의 전력이 상당히 좀 비슷비슷한데 어디서 승부가 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팽팽한 승부에서는 변수 한두 개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애틀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오펜시브 라인이 좀 취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래서 특히 이제 러셀 윌슨이 듀얼 스랙 쿼터백이고 잘 뛰어다니고 뭐 롤아웃돼서 패스를 잘하기도 하지만 색을 지금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러셀 윌슨이 공을 오래 잡으면서 패스를 하기 위해서 오래 잡고 있는 그 영향도 있지만 오펜시브 라인의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펜시브 라인이 지난주 필라델피아에서는 원정 경기였고 그래서 이제 관중의 그 소음 속에서 경기를 했던 그런 요인이 있었지만 홈에 와서는 조금 그거보다는 나아질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애틀에서 펼쳐지는 경기라는 측면에서 그보다는 어떤 변수가 더 있을 것 같냐면 올 시즌 지금 바이킹스를 보면 컬 커슨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컬 커슨스가 이제 잘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년에 비해서 턴오버가 상당히 적다. 그런데 턴오버는 적은데 올 시즌 그 컬 커슨스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펌블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데니얼 존스 뭐 14개의 펌블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상위권에 6위에 컬 커슨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올 시즌 지금 8개의 펌블을 하고 있는데 운이 좋게도 대부분을 바이킹스가 그걸 리커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턴오버로 연결이 안 돼서 올 시즌 컬 커슨스가 좀 안정적인 기량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원정에서 특히 소음이 심해서 그 원정팀이 경기를 펼치기 힘든 센츄리 링크필드에서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거나 공격진 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나거나 또는 그 상대편 패스러시를 보지 못해서 펌블을 하게 되면 그 펌블을 이번에는 공격진이 리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되면 이 팽팽한 승부에서 턴오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꽤 있다. 그게 좀 큰 요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팽팽한 승부에서는 어떤 쿼터백이 해결사 역할을 해줄 거냐 그런 거로 봤을 때 올 시즌 내내 컬 커슨스도 물론 올해 잘해주고 있지만 올 시즌 최고의 해결사는 물론 이제 라마 잭슨이 MVP 지금 뭐 랭킹에서는 조금 더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팀이 승패가 걸린 상황에서 해결사 능력을 발휘해 준 것은 러셀 윌슨이 올해 최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팽팽한 대결을 펼칠 두 팀의 대결에서는 턴오버라든지 뭐 어떤 그 쿼터백의 해결사 능력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는 시옥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앞쪽에는 굉장히 예상이 많이 갈렸는데 뒤쪽으로 올수록 비슷해지네요. 네, 저도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양 팀 다 강한 팀이고 이제 잘 갖춰진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쿼터백이다.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쿼터백이 더 좋은 시옥스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외국 출장 일정이 있어서 네. 좀 죄송하지만 다음 주 녹화에는 제가 참여가 어렵고 네. 지난번에 이제 녹음으로 했었던 것이 이번 출장에는 좀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 다음 주 녹화 때는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양해를 구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저희 류재경 PD가 등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얼굴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그렇죠.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끼리 말씀드렸던 디션 왓슨과 비슷한가 한번 네. 그것도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다른 닮은 꼴을 찾아주셔도 좋고요. 네. 아니 사실 이제 이제 디션 왓슨을 닮았다라는 건 이제 이진만 위원의 의견이에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미지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닮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2부도 이렇게 다음 주에 있을 경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벌써는 아니죠. 사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퍼스트 앤 16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2주 뒤에 뵙겠네요. 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퍼스트 앤 16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